제가 가급적이면 동업자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이제 보수 진영 폭넓게 봤을 때 이제 유튜버 고성국 씨 이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만나기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몇몇 매체에서는 자꾸 강경 보수다 뭐 극우 보수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서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이라는 말도 뭐 누가 쓰곤 합니다만 그렇게 됐던 분인데 이분이 김재원 최고의 뭐 추천인지 아니면 자발인지 아무튼 당원이 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다는 쪽에 그런 그 주장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 어게인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한동안 지금도 쓰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엄은 정당하다 예를 들면 말이죠. 탄핵은 잘못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고성국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엄이 있은 지 사흘 만에 고성국 씨하고 무려 5번이나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난 11월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에도 두 사람이 통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기대고 서로 뜻이 맞고 이제 이런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고성국 씨 입당에 대해서 우리 이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누구나 다 입당을 할 수 있죠. 네. 네, 누구나 다 입당을 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고 뭐 정신이 안 맞거나 기조가 안 맞다고 해서 입당을 거부하는 것은 또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입당은 할 수 있는데 다만 경계해야 될 건 고성국 우리 앵커님께서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기조들 뭐 계엄은 정당했다든지 아니면 부정선거가 확실히 존재한다든지 하는 이런 말들이 당의 주류로 올라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견제해야 되는데 이 고성국 우리 앵커님의 입당을 제안하고 이끌었던 게 사실 최고위원분 중에 한 분이라서 김재원 최고라고 보도가 되고 그게 사실 있네요. 되게 우려가 되는 거죠. 네.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오늘 또 장동혁 대표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만큼 그런 기조와 그런 어떤 비전들이 당내 주류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지금 뭐 감동란 TV부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점점 당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고성국 씨가 당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것까지는 없는데요. 근데 워낙 네. 아무래도 당직을 맡지 않아도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130만 유튜버인데다가 어쨌든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보는 방송의 앵커이기 때문에 네. 그분의 하나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는 것과 일명의 당원이 한마디 하는 거의 영향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하나, 만약에 자제가 안 된다면 그것을 좀 경계하고 스스로 끊어내는 것이 지도부의 어떤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상충되는 부분이 뭐 그렇게 우려할 만큼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고성국 씨가 장동혁 대표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비판하겠죠. 매우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죠. 계엄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고성국 그 씨가 무슨 뭐 당직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대표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슨 뭐 자문역이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이제 없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차관점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추천해서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럼 뭐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어제까지 있었죠. 네. 그 계속 이제 뭐 윤어게인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가령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선을 칠 수 있겠느냐.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계속 그 절연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 마이웨이 하게 되면 그 체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근데 이제 5명 중에 자,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럴 리가 없죠.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가장 친장이라는 말 써본다면 링크가 가장 가까운 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은 한 명 가능성 있는 사람이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고성국 씨를 입당시켰다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그렇네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양 최고, 뭐 우 최고 이런 분들은 장 대표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듯 보였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또 한 분이 이제 신동 최고위원이 있었고, 수석 최고가 있죠. 네. 네네네. 신동 수석 최고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이렇게 많이 뭐 대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좀 중립을 지키려고 나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최고위원회에 이어서는 뭐 자강이니 뭐 중도 외연 확장이니 이런 말 하지 말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양쪽을 다 이제 좀 이제 비판하는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런 그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이제 없다. 그러면 어차피 장동혁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의 방향을 이제 정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네. 그래서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든지 안 들어와 있든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전환기 씨나 똑같습니다. 다만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장동혁 대표 측근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문제가 달라지는 건데 네. 오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